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구백입니다.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C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CMA에 대한 장단점보다는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목적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CMA를 처음 들어본 게 대학교 1학년 때 재테크 책을 이제 한번 사서 이제 거기서 CMA에 대한 내용들을 봤으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바로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이제 그때 가까이 있었던 우리은행에 가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연계했던 동양존금의 CMA를 만들었고, 제가 이제 아직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요즘에 뭐 재테크 책이나 뭐 블로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테크 관련된 얘기에서 스터디셀러처럼 CMA를 많이 추천을 해주거나 그리고 CMA 이자를 어디가 많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예적금처럼 조금 더 이자가 높은 CMA를 많이 찾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CMA는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제 이율보다는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CMA 이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기 전에 CMA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데, CMA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그 CMA에 따라서 각자 이제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상에 특출나게 많은 이자나 수익을 이제 지급하기를 좀 어려운 구조인데요. CMA는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이제 굉장히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하루 단위로 나눠준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어디다 하냐에 따라서 뭐 RP형 CMA가 있고 뭐 종금형 CMA가 있고 뭐 MMF형, MMW형, 뭐 랩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종류의 이제 CMA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그 CMA들이 투자하는 상품들의 이름은 뭐 국공채, CP, CD, 뭐 기업어음 이름만 들어도 엄청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런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준다고 하고 하루 단위로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는 상품들은 사실 좀 이름만 다르고 갖고 있는 성격들은 이제 유사한 상품이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투자하는 상품은 다르지만 이제 모두 채권이라는 성격의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돈을 이제 빌릴 때 작성하는 이제 계약서라고 보시면 좀 쉬운데,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은행에서 해보신 경험들이 이제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은행에서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고 그리고 이자는 이제 연 몇 프로로 한 달에 얼마씩 갚는다, 이제 이런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이제 증서로 만든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출 증서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MA에서 투자하는 뭐 RP, CD, 뭐 회사채, 기업어음, CP 이런 게 다 채권인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대상들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전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CMA에서 투자하는 상품들은 이제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기간이 짧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빌린 돈이나 뭐 회사에서 빌린 돈보다는 이제 망할 확률이 제일 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들, 그리고 대출 만기가 뭐 짧게는 뭐 하루 단위짜리도 있고 뭐 한 달, 뭐 6개월 이런 굉장히 짧은 채권들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채권이 결국에는 대출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뭐가 있죠? 바로 대출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랑 연관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계산이 되는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신용도, 그리고 얼마를 빌리냐, 그리고 빌리는 기간이 얼마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연관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달 기준금리라는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할 때 발생하는 이제 대출 이자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CMA는 종류에 상관없이 보통 CMA에서 내 돈을 투자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대출과 관련된 채권들의 상품에 들어가는데, 그 대출 채권들의 이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제 기준금리랑 같이 연동이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이고, 최근에 이제 질병 때문에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많은 폭을 내렸죠. 그러니까 CMA에 들어가는 투자 상품에 대한 수익률도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CMA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그러니까 수익은 내려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CMA 이자를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CMA를 왜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높은 CMA를 찾고 시중에 있는 CMA들 다 비교를 해봐도 전체적으로 CMA에서 주는 이자 추세가 낮아진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 회사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프로모션격으로 갑자기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높은 이자를 적용해주는 금액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거나 적용되는 이자가 뭐 연 5%라고 했는데 사실 적용되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면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뭐 한 달에 연 5%짜리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보통 0.4잖아요. 그럼 세 달이면 1.2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사실 숫자의 장난이지 실제로 내가 높은 CMA를 찾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CMA를 뭐 이자를 많이 받겠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겠다 보다는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용 목적은 뭐 월급 통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비상금 통장 이렇게 다양한 활용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도 좀 되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도 쓸 수 있지만 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랑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지출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로 돈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비상금 통장이라면 사실은 이제 CMA 통장이 일반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필요할 때 꺼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CMA 통장을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 알겠고 그러면 어느 증권사의 CMA 통장이 좋냐고 사실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평소에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실거나 아니면 펀드를 사셨거나 그렇게 평소에 쓰셨던 증권사가 있다면 그 증권사에 있는 CMA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용하기 내가 편한 회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거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은행권에서도 CMA와 유사한 기능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라는 상품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신한은행의 저금통 이런 상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기능이지만 이런 은행권 상품의 장점은 CMA랑 다르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CMA나 뭐 세이프박스 이런 상품들 중에서 이제 내가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그 상품을 이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CMA를 제가 뭐 금리를 비교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뭔가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하려고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계속 상품을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뭐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 하나 사려고 하다가 뭐 이 칫솔은 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찾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잘 골라가지고 이빨만 잘 닦고 별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계속 이상하게 치약의 역사, 칫솔의 역사만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진짜로 원했던 목적들을 잊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저축을 하는데도 똑같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축을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모르겠다 그냥 적당한 상품 찾아가지고 가입하다가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이것들을 왜 활용을 하고 어떤 이유로 했었는지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조금 더 시간도 아끼고 원하는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CMA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